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모습에서 힌트를 얻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천재과학자 아이작 뉴턴. 파생 상품의 하나인 옵션의 가치를 구할 수 있는 블랙숄즈 방정식을 만들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마이런 숄즈와 로버트 머튼. 경제 분석에 수학을 도입해 계량 경제학을 창시한 어빙 피셔. 이 사람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이들은 모두가 인정하는 천재이지만 주식으로 패가 망신한 사람들입니다. 즉, 지적인 역량과 주식 투자의 성과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주식하다 망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아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물리는 투자, 즉 지는 게임은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주식으로 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는 초반에 투자로 성공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입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주식을 처음 시작한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확률적으로 당연한 거죠. 수많은 초보 투자자들 중에서 일부는 당연히 확률상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랜덤하게 베팅해도 일부는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확률에 이 초보 투자자가 속해 있을 확률이 있을 겁니다. 돈을 번 것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이걸 운이라고 인지 못하고 본인의 실력이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마도 다음 투자 기회에서도 처음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를 할 거고 그러다가 운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 걸리면 어떻게 돼요? 네, 소위 말해서 물리는 거죠. 결국 운도 확률에 수렴하잖아요. 스스로의 투자 성과에 대해 냉정하게 성공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계획 없이 감행하는 투자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 친한 동료가 있거든요. 친하다 보니까 점심을 자주 같이 먹는데 그때마다 주식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얼마까지만 해도 자기는 단타, 즉 2, 3일 정도 기간으로 단기 트레이딩만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장기 투자, 가치 투자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본인의 예상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서 소위 물렸는데 손절 타이밍을 놓치고 존버하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투자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자주 하더라고요. 애초에 투자 계획이 없이 투자를 감행했는데 시장 환경이 변하거나 또는 본인 예상과 다르게 시장이 움직여서 소위 물렸을 때 변화한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애초에 생각했던 전략을 나중에 바꾸고는 스스로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이죠. 본인의 투자 전략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일종의 정신승리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한 기업 분석 없이 그냥 주식을 산다던가 또는 현재 시장에서 인기 있는 주식을 그냥 산다던가 아니면 남의 말을 듣고 여과 없이 그냥 산다던가 하는 경우일 거예요. 게다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다고 말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내부, 외부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은 불확실하고 주가의 변동성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명확한 조사나 분석 없이 근거 없이 주식을 사면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에서의 변동성으로부터 내가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런 심리 상태에서 휘둘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단단한 근거 없이 계획 없이 주식을 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인드에 관한 것인데요. 보통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만 하는 게 디폴트잖아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돈 벌려고 주식을 하는 거니까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 마인드에도 순서가 있다면 돈을 버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일단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요? 즉 잃지 않는 것. 우리가 돈을 벌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평가했다면 실행하지 않았을 행동 혹은 손절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포지션에 들어가거나 시장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 내가 들어간 포지션에 변화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포지션에 대한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들만 찾아다니는 경우죠. 이런 걸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라고 하죠. 지키려는 마음보다 벌겠다, 즉 공격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우리는 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내가 예상했던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면 그 손실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렇게 커진 손실이 투자자의 멘탈을 다시 한번 부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러한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죠. 마음만 앞선다고 하죠. 마음만 앞선다고 성과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고 실제로 성과가 크진 않을 수도 있어요. 잠깐 정리해 볼게요. 주식하다 망한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 뭐라고요? 첫째, 초반에 성공했는데 그걸 실력으로 착각하는 투자자. 둘째, 계획 없이 투자를 감행하는 투자자. 셋째, 지킨다는 마인드보다 반드시 벌겠다는 마인드를 가진 투자자.
그럼 앞서 세 가지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보다 지킨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세운 투자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나의 행동을 추적하고 또 성과를 얻었다면 그렇게 얻은 성과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략의 승리였는지 전략의 승리였다면 섹터를 잘 고른 것인지 아니면 주식 종목 자체를 잘 고른 것인지 아니면 운이 작용한 것인지 다시 한번 꼼꼼히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잖아요. 나의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도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복귀의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투자 다이어리를 쓰는 것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팩트 기반으로 데이터를 모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투자 다이어리라는 거죠. 투자 실행 전에 투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투자의 성과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간단하게라도 실행 전에 투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내가 실제로 행동한 일자별 투자 내역을 적어보세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도 포함해서요. 스스로의 투자 행동에 대해서 프로 바둑 기사들이 하는 것처럼 복기를 해보는 거죠. 이를 기반으로 잘한 점은 강화해 가고 잘못한 점 혹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투자 심리학에서 자기의 인식은 투자자가 스스로의 투자 결정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투자에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인식은 투자자들이 스스로 가진 편향을 인식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나의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 어디서부터 개선할 수 있을지 알 수 있고 그런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이런 시선을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즉 뇌동매매를 방지하는 방법이 바로 투자 다이어리를 꾸준히 쓰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투자 다이어리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렇게 주식하다가 망한 투자자들의 공통점들과 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이야기한 투자 마인드와 방식들을 우리 투자 활동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네, 적어도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은 확연히 줄일 수 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예요? 매번 얘기하지만 첫 번째 원칙, 바로 잃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을 지키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방법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첫 번째, 나의 투자 성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게 운인지 실력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 둘째, 계획 없이 투자하는 것. 셋째, 지킨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반드시 벌겠다는 마인드.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바로 지킨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 계획을 세우고 내가 실행한 내역에 대해서 추적하고 그렇게 얻은 성과에 대해서 그것이 운인지 전략의 승리였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바로 투자 다이어리를 쓰는 것입니다. 첫 번째 투자 때 크게 번 사람들은 훗날 망하게 되고 첫 번째 투자 때 실패한 사람은 나중에 꼭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운이 올 때도 흥분하지 말고 불운이 올 때도 절망하지 말고 항상 의연한 자세로 내 마음부터 다스릴 수 있어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욕심을 잘 컨트롤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차근차근 안정적으로 계좌를 불려나가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참을성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확률 게임을 하다 보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간다는 걸 잊지 마세요. 확률은 결국엔 자연법칙에 수렴하잖아요. 가격도 결국에는 가치에 수렴하게 됩니다. 시장을 알고 나를 알면 뭐예요? 네, 시장에서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이기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니까 남들이 하는 노력보다 조금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1:1 코칭, 컨설팅 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상은 무료로 제공되고요. 다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태평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